다음 사건은 인천 송도에서 벌어졌던 총격 사건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요. 이 남성이 전처하고 아들한테서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받아왔어요. 맞습니다. 약 2년간 전처와 아들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총 한 달에 640만 640만 원 원. 정도의 예. 생활비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8월부터 23년 9월까지 이렇게 양쪽에서 중복 지급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받은 돈은 주로 유흥비와 생활비로 써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지원이 중단이 됐다. 근데 중단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전처하고 아들하고 서로 주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 같이 줬다는 거죠? 네, 동시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받았다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조죠. 아, 그쵸. 또 아들도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린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제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알기로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처가 2023년 11월에 이렇게 아들과 자신이 중복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중복된 기간만큼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중단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유저 측에서 금전적인 지원 충분히 해왔다고 얘기한 게 맞는 말이 된 겁니다. 640만 원 상당한 돈이죠. 맞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난달에 유족 측이 발표했던 입장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혼인 기간에도 가게를 하고 싶다, 사업하고 싶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줬고 번번이 실패했을 때도 뭐 어떤 책임을 추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 즉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아버지인 만큼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총격범은 이혼 이후에도 직업을 갖지 않고 전처로부터 지원받은 소득으로 예. 좀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중복 지급된 사실을 알고 이 생활비를 끊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때에도 경제활동을 별다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난해 1월부터는 자신의 친누나에게 생활비를 빌려서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 변호사님 이혼을 했는데 전 배우자에게 이렇게 거액의 생활비를 준다. 일반적이지 않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물론 양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서 내가 이혼은 했지만 양육비 외에 예. 양육비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생활비를 부담하겠다라는 합의를 충분히 할 수는 있고요. 아. 이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자녀가 다 성장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이 가해자가 자녀를 양육한 상황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정말 말 그대로 이 전 남편의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발적으로든 이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든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해 온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액수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20만 원을 생활비로 매달 지급한 건 상당히 높은 액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딱 맞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양육비에 견주어 봤을 때 자녀 한두를 양육한다고 했을 때도 이 정도의 액수가 양육비로 책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액수 자체도 굉장히 고액이다라고 저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보여지고요.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생활비조로 이 정도의 액수를 지급했다는 건 유족 측의 주장대로 충분한 조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로도 많은 금액이죠. 그러면 서울에서 일단 경찰은 망상범죄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시점이 이 생활비 지원이 끊긴 이후부터 그런 망상에 빠져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초로부터 이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시점부터 본격적인 망상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망상 내용도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그렇죠. 이제 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계속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것처럼 속이고 나서 60대 노년이 된 이후에는 경제적 지원을 끊어서 어떠한 그런 노후 대비도 못하게 계획했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기도 했고 또 아버지 역할만 하도록 종용하고 실제로는 이제 혼자서 살도록 고립시켰다라는 그런 망상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앞서 이제 조사 과정에서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 A 씨는 이것들은 이제 가족들이 짜고 자신의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이런 망상이 범죄의 그런 동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검찰은 결국에는 성범죄 사건을 과거에 저지르고 이혼을 당한 이후에 본인의 그런 방탕함이라든가 혹은 나태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상에 빠진 후 이제 모든 원인을
전처 그리고 이 자식에게 돌리면서 결국에는 전처가 사랑하는 그런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예. 먹고 이 사건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요 공소장에 그 총격 사건이 있었을 당시 상황도 묘사가 됐는데 두 발을 쐈습니다 아들한테. 근데 첫 번째 발을 쏘고 아들이 뭐라고 했다면서요? 아들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살려주세요였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아들 집에 가서 이제 편의점을 다녀오겠다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이 사제 총기를 가지고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발을 쏜 다음에 이제 피를 흘리며 벽에 기대어 있는 아들이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몸통을 향해 한 발 더 추가로 격발을 한 부분이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참으로 어떻게 이런 비정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참담한 예. 심정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계획범죄 뭐 정황 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드러난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제 총기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정황들도 이게 단순한 그런 계획 범죄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치밀한 예. 그런 계획 범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A 씨가 범행 도구를 이제 물색하던 중에 자신의 아들이 이제 건장한 성인이니까 일반적인 그런 흉기로는 이 범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하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사제 총기와 관련된 그 제작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됐고 예. 이제 과거에 자신이 또 산탄총알 180발을 준비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 이걸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이 재료들을 모아서 이 사제 총기를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범행에 사용할 도구까지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